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청에 하루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하루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 하루종일 머물고 있는데 잠시 빗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제 정원을 한번 둘러보면서 귀농이나 전원생활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이 몇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산청군을 비롯해서 이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좀 유치를 해서 인구를 좀 늘리려는 그런 정책을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처럼 이 도시에서 시골로 살려고 들어왔다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 시골을 떠나는 이런 인원현상이 좀 빈번히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제 정원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 여름에 먹으려고 몇 가지 이 고추 모종하고 상추하고 이렇게 좀 심어 놨는데 아직 별로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오늘 마침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며칠 지나면은 좀 많이 자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다른 해에 비해서 꽃이 좀 별로입니다. 꽃이 금세 이렇게 시들고 제대로 피지도 않았는데요. 여기 정원에 꽃이 아주 만개하고 지금 이 시즌쯤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하는데 올해는 좀 이상합니다. 이 꽃도 예쁘게 피긴 했지만 좀 시든 그런 모습입니다. 꽃이 많이 피지를 않았습니다. 시골에 들어왔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가 빈번하게 이렇게 경험하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 또 실제로 일어난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건강 악화가 상당히 주요 원인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시골로 들어왔다가 오히려 건강이 악화돼서 다시 도시로 나가는 예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암이라든지 이 절대적인 좋은 환경, 공기가 필요한 이런 분들은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건강이 좋아지는 예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시골로 들어와서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밭일이라든지 이 가중한 노동을 이 단기간에 이렇게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 중에 이 수술을 하고 병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도시로 나가는 그런 예도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좀 참고로 하셨다가 너무 이 귀농이라든지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너무 커서 시골로 들어오셔서 의욕이 너무 넘쳐서 몸이 적응하기도 전에 이런 근육이라든가 또 뼈 골절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이제 문제인데, 집과 정원이 너무 커서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다시 도시로 나가는 그런 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비중이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상당히 높은 축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노동력이 있고 이 감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이렇게 연로해짐에 따라서 노동력도 감소하고, 그래서 너무 큰 집이나 정원이 감당이 안 돼서 부담스러워서 도시로 나간다. 이 어르신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예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매실나무입니다. 매실나무에 지금 매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틀림없이 매실이 지금 주렁주렁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시골에 들어오실 때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집과 큰 정원과 큰 땅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농사를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셔가지고 시골에 들어와서 농사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농사를 통해서 연세가 뭐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이 수입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거, 저는 이게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시골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작은 집,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정원과 마당이 좋다. 텃밭 수준의 마당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이웃집입니다. 상당히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웃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내려서 굉장히 정겨운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제적인 것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시에 있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시골에 들어와서 막연한 생각으로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은 시골에 들어와서 농사를 한다든가 뭐 다른 이 계획을 가지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만, 막상 시골에서 살아보면은 이 수입을 얻으면서 시골 생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시골 생활을 뭐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영위하지 못하고 이 도시로 떠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 현지 주민들하고 갈등 뭐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도 이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로 나가는 이유 중에 높은 비중에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 차이일 수도 있고요. 저도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것을 텃세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꼭 텃세라기보다는 이 문화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 시골은 공동체 어떤 의식이 상당히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결속력이 강하다 보니까 사생활 이 보호라든가 이 사적인 이런 영역을 잘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느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그런 갈등이 저도 몇 번 있었고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요. 이런 게 이제 감정적인 골로 깊어지다 보면은 하나의 텃세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급기야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예, 이런 문제도 인농 현상의 대표적인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주택 문화에 잘 적응을 못하고 떠나는 분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아파트나 빌라 생활을 하다가 이 낭만을 가지고 시골에 시골 촌집을 구해서 들어왔다가 한여름을 지나고 급기야 이제 겨울을 맞게 되고 하면은 이 주택이 잘 적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여름에는 벌레라든지 또 방음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지 않으니까 벌레 소리, 또 경운기 소리, 외부의 소리 같은 게 상당히 좀 성가시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 겨울이 되면은 난방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예전에 생활하던 아파트 생각도 나고 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겨울에는 또 시골집을 제대로 수리 못하면 상당히 춥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시골 주거 문화에 이 적응을 못하게 되면 다시 도시로 떠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제 정원과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이 구석구석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런 한옥 마루에 앉아서 커피나 차 한 잔 마시면서 새소리, 바람소리, 또 오늘처럼 비가 오면은 비 떨어지는 소리 감상하고, 또 텃밭 가꾸고 이 꽃과 또 나무와 이 함께하는 이 낭만적인 시골 생활 많이 생각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은 시골 생활의 특권이자 또 묘미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과 특권도 귀농을 하기 전에 잘 준비하고 또 잘 대비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각오를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 정원에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